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균등감 있게 평등하게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나 되게 오늘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것도 있네. 안 계세요? 저희가 여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셨죠? 경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가위바위보 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미팅을 앞두고 가위바위보로 저와 함께 동일한 가위바위보를 내신 분, 저랑 마음이 맞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나누세요. 가위바위보. 보 나누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 나누시고요. 오, 가위바위보. 보 나누시고. 어머, 예. 어머. 미팅할 때 도시락 통인데요. 이거 진짜 저는 너무 잘 쓰고요. 하고 다니면서 WS, 눈영양제, 그다음에 염증 비타민, 간 비타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나눠서 먹거든요.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여기 조그만한 스푼 있죠. 그 베스킨 라빈스 가면 진짜 작은 스푼, 그 꽁다리를 딱 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맞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퍼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급 주는 재미도 있고 또 영양제 뺏어 먹는 재미도 있고 이거 너무 좋은 통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으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으시고요. 가위바위보. 보 남으시고 가위바위보. 주먹 남으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등등 패턴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네, 두 분. 김수엽 리더니까 두 분. 자, 가위바위보. 김수엽 리더님이 솔직히 선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따가 원래 끝날 때는 안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혹시라도 제가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봐 하나 남겨두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위와 장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조성모 리더님 모시고 건강관리, 건강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인류 조성모입니다.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떨려요. 이 자리가 지금 너무 떨리는데 아시죠? 여기 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제어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거라서 제가 흡수하는 게 좀 딸렸어요. 많이. 그리고 다리가 지금 후덜덜하긴 하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달이 잘 안 되면은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안 하실 거죠, 근데? 네, 강의 한번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뿌리를 우리가 위와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부분은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 상위 스폰서님이 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혈액 강의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소와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혈액이 온몸의 세포에 돌아가서 그게 장기에 이렇게 잘 이제 공급이 돼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영양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게 우리의 장과 위와 장이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이제 물과 유기물질 같은 거를 흡수해서 그게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과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음식 같은 게 에너지를 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잎 같은 게 이 우리의 입이고요. 그리고 저작 작용을 통해서 뿌리에서 이제 이거를 음식을 쭉 우리가 몸에 흡수를 하면서 뿌리에서 뿌리에 이렇게 떨리죠? 떨리네. 이제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게 장이라서 입에서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들어가고 소화작용을 해서 흡수를 하고 그게 온몸의 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인체 중심에서 영양하고 수분을 온몸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핵심 기관이 있고요. 장이 튼튼해서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전달이 돼야지 전신의 모든 장기에서 원활하게 우리의 몸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아무리 뭐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도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기가 세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기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면역 그리고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면역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세포의 힘이 떨어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플로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데 반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부의 질병이 생겼더라도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잘 공급이 되고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있겠죠. 요거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위와 장이 망가지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인체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대요. 어떤 에너지냐면 혈기라는 에너지와 화기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혈기라는 에너지는 매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혈기라고 하고 있고요. 화기는 이미 우리 몸의 곳곳에 이미 저장을 해서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화기라고 해요. 일단 비상시라는 건 일단 절약 모드가 들어가겠죠. 인체가 이렇게 비상사태가 들어가면 우리 집안의 경제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돈의 경맥이 생기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필요 없는 지출들을 바꿔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하듯이 우리 인체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활동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노폐물을 줄여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줄여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되면은 피부가 일단 탁해지잖아요. 피부가 탁해진다라는 게 일단 피부가 호흡을 안 하게 돼요. 피부가 다치게 되고 거칠거칠해지고 검버섯이 생기면서 피하지방이 우리가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비장의 활동이 이렇게 비장은 여기 횡격막 밑으로 해서 신장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림프구 굉장히 큰 림프구인데 이게 역할이 좀 덜해요. 이게 저 이제 역할을 안 하면 이 중요한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림프구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백혈구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기능을 좀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한 애들, 큰 애들 이제 갑자기 막 엄청나게 큰 사고에서는 얘가 막 일을 하는데 짜잘하게 아픈 것들 그런 거에는 얘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몸이 점점점은 약골이 되고 있는 거가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들이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재활용하는 기관이 비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의 메인이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을 아미노산하고 진짜 햄이라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햄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분해를 한대요. 근데 이 아미노산은 다시 단백질로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햄이라는 기능 햄이라는 그 물질은 철이랑 빌리루빈이라는 걸로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철로 분해가 된 거는 철은 다시 골수로 들어가고 우리 적혈구 생성을 다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간으로 가서 다시 저장이 되면서 체내에 있는 철분 대사에 다시 조절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루빈은 다시 간으로 가가지고 얘가 담즙 생성을 하는데 원료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 담즙 생성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배설물의 색깔 있잖아요. 배변의 색깔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빌리루빈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을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간에도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비장에서 일단 통과하는 혈액량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비장으로 통과하는 혈액량이 줄게 되면 간에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즙의 양이 줄어들어요.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피로하게 되죠. 우리 간이 힘들면은 몸이 피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가 제대로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때부터는 혈액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액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그렇게 되면 신장에도 무리가 가면서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절약 모드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면역에 모두 손상을 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로 작게는 발현되는 증상이 감기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만성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거긴 한데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이런 거는 가벼우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안의 장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화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는 게 건강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소화기관을 조금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소화가 우리가 되는 게 우리 입안에서 저렇게 입에서 음식이 쭉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장을 통하고 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대장으로 해가지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씩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안에서 침샘하고 식도가 있잖아요. 침샘에서 침이 이제 입안으로 이제 음식을 집어넣으면 침샘에서 침이 이제 나와요. 침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씹는 저작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소화작용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침에는 살균이라든지 소화작용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그런 효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하루에 침은 1리터 정도가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침샘이라고 귀밑샘이나 턱밑샘, 혀밑샘 이런 데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침샘의 99%는 물로 되어 있어요. 수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유신이라든지 소화효소 중에서 우리 입안에서 소화효소 하는 거는 아밀라아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있고요. 나트륨이라는 같은 그런 전해질과 그다음에 면역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산도는 약 6에서 7 정도 되는 약산성에서 중성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음식이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 인두하고 위 사이에 이제 소화기관인데 그쪽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 위는 굉장히 근육이 5겹으로 되어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용량이 많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맥주 한 1300cc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용량이 맥스로 늘어났을 때 한 1300cc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물을 위에 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데 연동작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동작용을 하면서 얘를 잘게 부수고 축상화를 시킵니다. 음식물을. 죽상화를 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백질만 일단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일단 염산이 있고요. 살균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펩시노겐이라는 그 단백질 효소가 있는데 얘가 염산이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펩신이라는 걸로 효소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단백질을 저작하는 단백질을 더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뮤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거는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위액을 조절하는 위액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가스트린이라든지 식욕 촉진을 해주는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걸로 분비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위가 굉장히 저작작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음식을 죽상화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기 우리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필수 영양소는 나중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위가 들어갔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소장이에요. 조 위에가 소장이 이제 보통 7mm 정도로 이렇게 길면 굉장히 긴 관이거든요. 근데 위를 통해서 저렇게 처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C처럼 이렇게 알파벳 C처럼 되어 있는 저기가 십이지장이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두 번째 초록색 부분이 공장이라는 데고요. 세 번째 회장이라는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흡수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좀 볼게요. 여기가 지금 12지장이에요. 12지장 같은 경우는 12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가 췌장액이 나오는 거예요. 췌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췌장액과 담질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12지장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과 담낭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췌관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췌장과 담질이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12지장으로 분비를 해줘요. 그리고 췌장은 일단 가장 큰 분비물로서 외분비선 있고 내분비선이 있는데요. 외분비선에는 일단 이런 효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소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해해주는 그런 효소들이 뭐 아시다시피 아말라제, 클리신, 라파제 이런 것들이 소화액들이 췌관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내분비선에서는 이제 글루카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혈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간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야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갖고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게 해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분비를 하는 게 혈당이 너무 오빠가니까 얘를 혈당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렇게 사용해갖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소마토스타라는 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은 이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라든지 아니면 효소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낭 같은 경우는 이제 담즙 아시죠? 담즙을 분비로 해서 지방즙 우리 몸에서 음식물 중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을 때는 지방 분해를 위해서 담즙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 11지장을 밑으로 이렇게 다음에 넘어가는 데가 공장이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흡수를 한다는 음식물을 흡수하는 육모가 있는 곳이에요. 이 육모가 있는 곳이 그 뒤에 회장이라는 데는 육모가 좀 떨어지거든요.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 중간 구간이 여기가 이제 모든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지방이 글리세롤로 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곳이 소장의 공장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육모를 통해서 이렇게 소화된 것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흡수되는 때 육모 안에는 두 가지로 흡수가 돼요.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영양소가 수용성과 그리고 지용성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은 수용성인 거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암축관이나 림프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요게 공장 안에 있는 육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웬만한 현미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을 해도 안 보인대요.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넓혀놓으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흡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수백만 개의 육모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포도당도 저기 육모 위에는 그 호르몬이 분출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조금 더 많이 분해돼요. 탄수화물은 정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서 가장 우리한테 흡수되기 쉬운 그런 가장 작은 분자로 바꿔주는 게 미세육모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육모 안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관이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림프관이라 가지고 거기에 지용성 그 영양소가 들어갑니다. 회장은 공장 그 뒷부분에 연결된 소장 끝부분에 있는 곳이고요. 공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B12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췌장 같은 경우는 장내 안에는 감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세포에서 영양소가 이제 화학성분을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나 간 담당등에서 음식물 정보를 딱 보내가지고 적절한 소화액이 분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 같은 경우는 췌장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게끔 해주고요. 지방 음식 같은 경우는 담낭에서 이제 담즙 분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해 성분이 감지됐다 그러면 일단 방어 기전이 딱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수분을 많이 분사해서 우리 몸에서 설사를 유도를 해서 빨리 독소가 배출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는 음식이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구토를 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뇌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직접적인 자율 조절 시스템을 작동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면역 작용을 육모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뿐만 아니라 육모 표면에 있는 20개의 상피세포가 있어서 얘네들이 항균물질이나 점액을 분비를 하고요. 유해세균의 장내 침입 방어라든지 면역 반응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의 점막이 우리 많이 듣잖아요. 장 점막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많이 약도 되게 많이 먹고
항생제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장누수가 발생을 하면은 이 장누수의 틈으로 인해서 독소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우리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독소가 되면은 그 독소로 인해서 우리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돼서 온몸에 자기의 면역 반응,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간에서의 해독 작용에서도 부담을 일으키게 되고요. 노폐물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 몸의 전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일 마지막으로 대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길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거고요. 소장의 끝판에서 연결이 돼서 저기 왼쪽에 있는 부분, 제가 보기에 왼쪽이니까 여기서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저기가 저 밑에가 맹장인 거고 여기가 맹장판이고요. 중간에 뭐 결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가 다 결장이 항행결장, 뭐 회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서 그냥 다 결장이라고 표시대가 됐고요. 직장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딱 빠지는 부분이 이제 대변이 나오는 저쪽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인체 미생물 우리 맨날 요즘에 많이 배우던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저기 안에서 인체 미생물의 90%가 저쪽에 있고요. 38쪽에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소화 흡수가 끝난 음식물에 대해서 수분과 염분이라든지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어떤 비타민 K도 그렇고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그걸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대변을 저장해서 대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장 내에서의 이상적인 장내 환경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그리고 중간균이 있는 그 부분에서 유익균이 한 30%, 그다음에 유해균이 5에서 한 10% 정도고, 그다음에 중간균은 왔다 갔다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유익균, 중간균이 좀 더 유익균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우리의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누수 중간군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영상으로 실행을 할게요. 이거 네. 어머. 안녕하세요. 연세인의 요원 유호성 원장입니다. 면역이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으면 되나?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이죠. 백혈구가 바로 면역에 관여하는 핵심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의 70%가 바로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섭취할 때 음식물과 함께 많은 미생물, 바이러스가 같이 우리 소화기로 들어오는데 바로 백혈구가 이를 감시하고 우리 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미생물의 70% 정도가 장에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대사나 면역이나 영양, 신경기능 등등의 여러 역할을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장 건강이 우리 몸 건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밀가루에 많은 글루텐이나 약물, 술, 그리고 환경적 도나 중금속 등에 의해서 장전방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장병 내에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면역 반응 물질들이 장벽 아래 혈관을 통해서 피부나 뇌나 다른 장기로 이동하면서 2차적으로 염증, 면역 반응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러지가 있거나 밀가루 음식이나 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 또는 잦은 복통이 있거나 잦은 변비나 묽은 변이 있다거나 설사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세 번째로는 비염이나 천식 질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나 건선, 지루 피부염이나 여드름 같이 피부에 잦은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주 4번에서 5번 이상 채소와 유산균 음식을 잘 먹고 밀가루나 설탕 또는 액상과당이 든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면서 소화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복용, 다시 말하면 김약이나 위산 억제제 같은 이런 소화기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장에는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건강하고 다양한 미생물 장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살짝 여기다 이제 덧붙일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를 한 작년부터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많이 봐주실 텐데 제가 조금 면역 질환이라고 하시기보다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도 있었고 피로도가 높아졌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갖고 결국은 뭐 밥그릇을 박차고 나오는 상황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냥 아내가 장기가 그랬으면은 조금 그냥 병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굉장히 외모적으로 많이 변했었거든요.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했던 거가 뭐였냐면 디톡스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디톡스를 제가 4번을 했어요. 급할 때. 근데 급했을 때 제 마음에서 그 디톡스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독소를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몸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눈이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부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안쪽에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 데라면은 그게 부어도 염증이 생기면 몸이 붓잖아요. 몸이 붓게 되는데 그 부위가 이렇게 옆에 자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눈이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요거 눈의 뒤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부풀어 오는데 공간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알이 앞으로 밀리지겠죠. 얘가 밀어내는 거예요. 근육이. 밀어내니까 눈이 부으면서 눈이 앞으로 쏠리는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단순히 외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못 있다 보니까 복시도 생기고요. 사시도 생기고요. 다행히 저는 사시는 없었지만 복시가 많이 좀 생겼었어요. 복시가 여러 개로 두 겹, 세 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마음도 깊어서 사실은 한의원도 갔었어요. 디톡스를 하고 나서도 디톡스 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거를 먹고 나니까 간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그거 비슷하게 사서는 갖다 버렸어요. 다. 그러고 나서 제가 디톡스를 한 4번을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칼밑티를 먹고 그랬을 때 칼디보다 저는 칼밑티가 더 좋았거든요. 화장실을 갔을 때 뭔가가 이렇게 샥샥 긁어져 나오면서 독소가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식습관을 많이 도움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는데 이 부분이 독소의 염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 그 염증이 어느 순간 근육에 그냥 달라붙고 그게 만성화가 되면은 그게 염증이 그냥 섬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때는 정말 이 눈은 그리고 병원을 갔던 제가 신촌 셀라스를 다녔거든요. 안과를 다녔는데 약이 없어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뭐 암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거는 약이라도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 병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의사가 가고 하는 게 검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튀어나왔지, 얼마만큼 사시가 더 생겼지, 얼마나 더 복시가 더 생겼지 이 생각 이것만 테스트하고 뒤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CT를 체크하면 안 찾고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나중에 제가 그 디톡스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제가 그거를 하고 나니까
아메의 뉴트라이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간 수치에도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않았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먹고 저는 정말 메가로 먹었거든요. 그 당시 엄청 우리 뭐 W 디톡스가 워낙 메가도 하지만 다른 영양소도 굉장히 메가급으로 먹었는데 간에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염증이 빠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눈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오니까 복시도 없어지고요.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한 뉴트리라이트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드셔도 정말 너무 안전하구나라는 걸 제 몸소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눈이 튀어나왔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염증이 너무 무섭고요. 여러분들 식사만 잘하셔도 염증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고요. 디톡스 진짜 좋으니까 스폰서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